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자윤입니다. 시장 오늘만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의 힘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STO 법제와 관련 간담회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죠. 오늘 핀거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AI 관련주 오늘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도 강한 시세 냈습니다.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대금 상위 탑5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긍정적인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3%대로 강하게 상승해줬고요. 오늘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방산주들 거래량이 동반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현대로템은 7% 급락세 연출했습니다. 네이버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오션 오늘 1%대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종목 안에서 오늘 알테오젠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 관련해서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라고 일축시키는 그런 레포트 나왔는데요. 오늘 13% 급등했고요. 루닛이 오늘 22%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PM풍년은 정치 테마주의죠. 오늘 하한가로 마무리했고요. SP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17%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펩트론도 전일 급락을 딛고 오늘 2%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거래량 동반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7%대 하락했는데요. 이성웅 차장님께 일단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이스라엘 쪽에서 뭔가 휴전 소식이 들려와서 그런 건지 방산주들이 일제히 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이제 2025년에는 방산주를 좀 보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급락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하는 건지 차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우선은 저는 전자로 우선 그 방산주들이 좀 떨어졌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시기에 지금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실적주로서는 의심이 없죠. 많이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하고 뭐 상반기처럼의 기대감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이 종전, 저는 종전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여러 가지 이벤트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종전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종전에 대한 어떤 공약 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좀 출범했을 때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방산주에 먼저 지금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우리 상반기 때도 정말 핫했던 게 바로 이제 방산주였고 바로 이제 현대로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차익 실현이라는 이런 이 시장에서 악재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에 대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방산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현대로템이 아니라 현대로템과 같은 이 방산주가 아니라 재건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트럼프 쪽에서의 공약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건주가 하루 갔다 또 이제 그 다음 날
또 방산주가 같다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내년 1월 달까지는 저는 이 방산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될 가능성은 좀 많이 낮고 다만 이제 낮아질수록 이 방산주들의 이 모멘텀,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모멘텀은 부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방산주 대비해서는 이 펀더멘탈에 대한 모멘텀은 제한적으로 가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주도 오르고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재건주들을 저가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방산주들의 주가 떨어졌을 때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이런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제 종전이 뿐만 아니라 휴전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방위비의 증액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근데 그 안에서 봐야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국 보호무효주의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자국주의 방산기업에 대한 물량을 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방산주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까지 겹친다고 한다면은 지금 방산주들에 대한 대외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에 방산주들의 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보다는 그 이후에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차익 실현 과정은 연말까지는 좀 필요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펀더멘탈을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이 시장이 펀더멘탈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소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그런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현실을 고려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약이 좀 확실하게 좀 나온 다음에 방산주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주들 방산 품목에 대한 시장에서 국외적으로 봤을 때도 선호도는 굉장히 높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방산 품목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제 이 사계절이라는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북유럽 지금은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중동 쪽도 그렇고 기후가 천차만별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방산 품목에 똑같이 선호도가 높은 부분은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기후에 맞춘 이 부식적인 정도가 우리나라의 방산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 국가의 방산 품목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향후에 어떤 2, 3년 동안은 우리나라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받쳐주는 부분이 유럽 쪽에서도 방위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휴전을 하든 종전하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들에 대한 주가 떨어진 매수 관점, 하지만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본격적인 정책을 발휘했을 때 그때가 낫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대체적으로 급락에 나와서 오히려 신규 접근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트럼프의 취임 이후 정책 방향성 보고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전략 만들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1% 넘게 상승했고요. 그동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쭉쭉 상승해줬습니다.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11거래 연속으로 찍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1%, 2%씩 상승하는 종목이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큰 수익 좀 안겨주기도 하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이버?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외인 수급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너무 산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원인은 물론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무려 11일째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세를 유효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1일 전부터 해서 이제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1월 5일 이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국 증시가 많이 소외를 받았어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매수를 걸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11월 10일 이때 월요일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제 매수를 공식적으로 걸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매수를 시작했던 종목 중 하나가 또 네이버입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뭐 순매수 현황의 근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우리가 250일 그러니까 이제 지난 250일의 거래일 수를 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전히 순매수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때문에 이제 만약에 네이버를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순매수가 아직 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동안 탄력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은 한 번 정도 쉬어갈 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만 원 선이 이제 결국 이제 돌파선이 되느냐 여부가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에서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 내의 지지 하방이 견고하게 만들어진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19만 원, 20만 원 넘을지 여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루닛입니다. 오늘 22% 급등세 연출했는데요. 이성우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루닛이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 영상의학회에서 20여 년의 연구 초록을 발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일단 급등세 보여주긴 했는데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에 대한 그 학회에 대한 부분 같은 영상의학회에서는 그래도 큰 어떤 그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것보다도 이 지난주부터 좀 루닛의 주가가 좀 시작이 됐죠. 제가 봤을 때도 이 뭐 전환사치나 이런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인데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연간으로의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루닛의 뭐 AI 쪽에서의 관련된 영상기기 산업에 대한 성장주로서 루닛이 지금 각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런 그 펀더멘탈적인 흑자 전환의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전에 어떤 상승세와는 분위기는 분명히 좀 틀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그 루닛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우리나라 쪽에서 시각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흑자에 대한 펀더멘탈적으로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이 급등과는 좀 약간 다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루닛이 체결한 AI 바이오마커 이 플랫폼이죠. 루닛스코프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루닛의 이런 그 펀더멘탈적으로 흑자 되는 부분이 빨라지는 부분은 저는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루닛의 오늘의 지금 주가에 대한 급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오늘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이 급등세가 차익 실현이 많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을 일정 수준 유지할 때는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루닛에 대한 뿐만 아니라 AI 의료기기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 실적이 빨리 잡히냐에 따라서 이런 급등 랠리 부분은 분명히 이어지겠죠.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2023년까지는 지금 이제 루닛에 대한 기업 주가가 14만 4천 원까지 갔었죠. 거의 지금 현재는 거의 큰 반 이상의 주가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도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랠리가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3빌리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6위를 기록했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기업인데 다른 의료 AI 기업에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한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뭐 뷰노나 루닛 아니면 JLK 정도 규모까지 가능한지 추가적인 시세 가능할까요? 일단 JLK나 이런 규모로 올라가려면 매출 규모가 올라와야겠죠. 루닛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제가 지난주 제가 아침 10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 관련주라면은 뭐 루닛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매출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볼파라와 마찬가지로 협력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지금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데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상장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주시를 해보셨을 때 실제 시총은 지금 1,200억에서 1,300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연간 매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0억이 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상장했던 특히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했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3빌리언을 굳이 손을 벌려서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I 쪽 관련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 내에서는 이제 AI 독점 규제에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구글도 지금 크롬을 매각을 하냐 마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에 있는 의료 AI 기업이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매출을 미국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 대상으로 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3빌리언까지 오늘 거래되기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로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